안녕하세요. KD의 이승입니다. 오늘 기상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2003년부터 2023년까지 기상여건 변화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보았는데, 분석 결과 여름철 강수량을 중심으로 기상여건 변화는 단기간 신선식품 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또한 단기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선식품 가격 상승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 물가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신선식품 가격 변동에 통화 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필요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과일을 중심으로 신선식품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급등한 과일 가격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또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통화 정책 대응 여부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이런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경우 이들이 소비자 물가의 어떤 기조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이 가장 큰 요인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름철에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강수량이 많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작황이 부진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최근 10년간 여름철 강수량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었고, 그리고 IPCC의 6차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상이변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석을 위해서는 이게 예상하지 못한 기상여건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저는 기온과 강수량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측정을 하였고요. 기온과 강수량 월 평균치가 과거 추세 대비 얼마나 다른지로 어떤 이런 날씨 충격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행 연구들을 따라서 1993년부터 2022년까지 과거 30년간의 7월 강수량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 강수량 충격을 정의를 했습니다. 분석 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1년간이고요. 분석 모형으로는 일반적으로 이 실증거시 분석에서 많이 활용하는 축차적 인과관계를 가정한 구조적 벡터 자기회기 모형을 고려하였습니다. 모형에 사용한 변수로는 날씨, 수입물가, 생산, 고용, 물가, 금리 등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벡터 자기회기 모형을 통해서 충격 반응 함수를 추정을 하는데요. 이 충격 반응 함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기온과 강수량 충격 모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굉장히 단기간에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근원 물가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충격 반응 함수에 대한 어떤 추정 결과는 나눠드린 보도자료 3페이지 하단의 그림에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충격 반응 함수들이 있는데, 이 중에 가운데 굵은 실선은 평균적인 효과에 대한 추정치이고,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이들에 대한 신뢰 구간입니다.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된다면은 이 효과가 양수인지 0인지 확실히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신뢰 구간에 0이 포함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강수량 충격 같은 경우가 이 음영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고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수량 충격은 신선식품 가격과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강수량이 과거 추세 대비 100mm 변화 혹은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는 단기적으로 최대 0.07%포인트까지 증가했습니다. 기온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 추세 대비 10도 정도 변화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는 단기적으로 0.04%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수량 충격에 대한 효과를 보셨을 때 한 1개월에서 2개월 후에 이 효과가 정점을 찍고 그 다음 3개월부터는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날씨 충격이 1개월간만 발생한 것을 시사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월별 강수량이 정확히 과거 추세를 따르다가 한 달만 이 추세를 벗어났을 때를 가정해서 그 효과를 분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어떤 강수량 같은 경우가 과거 추세랑 정확히 동일하게 나타나다가 1개월간만 변동하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실제로는 2, 3개월, 적어도 4, 5개월 굉장히 추세에서 많이 변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이 효과들은 결국 누적되어서 가격에 미친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물가에 미친 영향이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날씨 충격들이 근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신선식품 가격과 다르게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면은 근원 물가에 미친 충격 반응 함수에서는 대부분 효과가 0에 가깝고 일단 모든 신뢰 구간들이 0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날씨 충격들이 근원 물가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서 이 기온과 강수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계절에 따라서 기온과 강수량이 추세 대비 높았는지 낮았는지, 기온 같은 경우는 추세 대비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수량 같은 경우도 추세 대비 과소했는지 과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추가적인 분석을 했는데요. 그 분석 결과 날씨 충격이 물가에 미친 영향 같은 경우는 이 여름철 강수량에서 특히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여름철 강수량 같은 경우는 과거 추세 대비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 모두 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강수량이 과거 추세 대비 100mm 증가한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가 단기적으로 0.09%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그 강수량이 과거 추세 대비 100mm 감소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가 단기간은 0.08%포인트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여름철 강수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태풍과 가뭄과 연관이 있습니다. 강수량이 추세 대비 더 많이 온 것은 집중호우나 어떤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더 많이 내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강수량이 추세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어떤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수량이 적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봄이나 가을, 겨울 같은 여름철 외에 어떤 날씨 충격이 물가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름철 기온 같은 경우는 기온이 상승하는 경우에 신선식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게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유의미하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근원 물가의 경우 모든 계절에서 이 기온 충격과 강수량 충격에 의해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결국 여름철의 어떤 강수량이나 기온으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변동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철 기온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집중호우 등 굉장히 기상이변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앞으로 물가 변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는 기상 여건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신선식품 가격과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근원 물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간의 상호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크게 두 가지 회귀 분석을 이용했는데요. 첫 번째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변화로 인해서 근원 물가와 소비자 물가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물가가 근원 물가 수준으로 회귀하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과일값 급등과 같이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해서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간의 차이가 발생을 한 경우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소비자 물가, 근원 물가는 결국 소비자 물가의 장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이런 신선식품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증가했을 때 이게 장기적인 흐름인 근원 물가로 회귀하는지를 분석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근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회귀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과일값 급등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근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회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과일값이 급등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형성이 되어서 근원 물가와 소비자 물가를 따라서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은 사실 통화 당국이 어떤 통화 정책을 통해서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소비자 물가가 근원 물가로 회귀하는 경향은 나타났고요. 반대로 근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회귀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보도자료에 있는 그 마지막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 이제 추정된 회귀 계수들이 있는데 이 회귀 계수들이 음수인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가 근원 물가에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추정된 그 수치가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가 근원 물가에 완전히 회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오른쪽 그림에서는 처음 단기간에서는 추정된 그 수치가 마이너스 음수지만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수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대부분 0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근원 물가는 반대로 소비자 물가에 회귀하는 경향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어떤 기상 여건 변화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은 소비자 물가에 단기간 영향을 미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이런 소비자 물가
가격이나 어떤 신선식품 가격의 급등이 근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신선식품 가격 변동 같은 경우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유발된 것이긴 하지만 주로 어떤 공급 부족에 주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방안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지적 날씨 충격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입과 같이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정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어떤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품종 개량이나 이런 어떤 그런 기술 혁신들을 통해서 어떤 기후 적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